결혼식 당일 신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거든요. 사라진 신부가 선택한 위험한 게임.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병원 특유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윤서정이 환자들을 돌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서정은 이 병원에서 가장 헌신적인 의사로 통했습니다. 어떤 환자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은 존경을 표했고 환자들은 진심 어린 신뢰를 보내곤 했죠. 하지만 오늘 서정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이 결혼식이시죠?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밝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로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정의 예비 신랑은 이도현 44살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유서 깊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는 지적이고 신사적인 남자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서정이 의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도연이 특강 강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인연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들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서정 자신은 어딘가 모를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철학 서적을 읽고 있었고 서정이 들어오자 책에서 눈을 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도연이 일어나며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없었어요. 내일 결혼식 때문에 마음이 둥둥 떠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연은 서정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하지만 서정은 도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는 분명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가끔씩 눈빛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기분을 왜 지울 수가 없을까? 저녁 식사를 하며 서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도연 씨, 혹시 저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요? 도연은 잠시 수저를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내일이면 우리는 부부가 되는데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서정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도연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 있다고. 밤이 깊어가던 시각,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도연은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좀 나갔다 올게요. 도연이 전화를 끊고는 서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내일 결혼식인데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먼저 자요. 도연은 재킷을 챙겨 입으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서정은 창가로 다가가 도연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거실에 앉아 도연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서정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침실로 들어간 서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결혼 전날 밤에 신랑이 이렇게 늦게까지 집을 비운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 새벽 3시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은 잠든 척하며 도연이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옷에서는 평소와 다른 낯선 향이 났고 그의 움직임도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도연이 침대 옆에 앉았을 때 서정은 살며시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서정은 그가 잠시 나간 후 날이 밝는 것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죠. 몇 시간 후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서게 될 텐데 왜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서정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도연이 늦게 돌아온 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 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서정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화장을 받으며 거울을 바라보는 서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신랑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예식 도우미가 밝게 말했습니다.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도연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예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의 병원 동료들, 의대 동기들, 그리고 도연의 대학 교수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죠. 예식장은 점점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정은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왜인지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도연의 어머니 강미령이 들어왔습니다. 68살의 강미령은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자 재력가였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정에게 부담감을 주었죠. 준비는 다 됐니? 미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곧 시작이겠네요. 미령은 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구나. 앞으로 조심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말에 서정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하의 말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거든요. 미령이 나간 후 서정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 집안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웨딩 플래너가 신부 대기실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하지만 서정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윤서정 씨,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만나요. 서정은 그 메시지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어젯밤 도연의 이상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서정은 웨딩드레스를 빠르게 벗고 신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예식장 뒷문으로 향했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밖 주차장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죠. 서정 씨죠?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무슨 일인가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서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찍힌 것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도연 교수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서정은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연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몇 년 전 한 여학생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이미 신랑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와도 서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신부 대기실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바닥에는 웨딩드레스만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부가 없어요.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휴대폰으로 서정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강미령은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당황함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미령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식은 신부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두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객들은 당황하며 수군거렸지만 미령의 단호한 말투에 어쩔 수 없이 예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제단 앞에 홀로 서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했던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령의 표정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없었죠.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쪽 항구 도시의 낡은 펜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에서 서정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사라진 그날 이후 서정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죠. 휴대폰도 바꾸고 신분증도 새로 만들며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펜션 주인은 서정을 김은주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라고 생각했죠. 서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작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서정이 조사하고 있던 것은 결혼식 당일 받았던 그 USB의 내용이었습니다. 익명의 남자가 건넨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도연의 과거 논문 표절 증거는 물론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3년 전 자살로 처리된 한 여학생의 사건 자료였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박소영이었습니다. 서정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소영은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갑자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당시 서정은 친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울증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USB 속 자료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도연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소영이 도연의 논문 표절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소영아. 서정은 친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서정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도연 개인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권력, 진실을 감추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 시스템과 싸워야 해. 내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USB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들어 있었습니다. 강미령의 정치적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죠. 도연의 어머니인 미령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소영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적의 내부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강미령이 다음 달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죠. 며칠 후 서정은 머리 색깔을 바꾸고 안경을 쓴 채 미령의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왔다고 말하며 지원서를 제출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캠프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서정은 철저히 준비한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 경력은 숨기고 대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다고 꾸며냈죠. 캠프에서는 성실해 보이는 자원봉사자를 환영했고 서정은 쉽게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정은 캠프 사무실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의 개인 사무실, 비서들의 책상,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장소들을 눈여겨보았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은주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캠프의 실무진 중 한 명이 서정에게 말했습니다. 강미령 후보님을 정말 존경해서요.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어요. 서정은 겉으로는 열성적인 지지자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미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이었지만 서정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정은 캠프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많은 일들을 은밀히 처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서섬지 않고 있었죠. 서정은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기록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정은 늦게까지 캠프에 남아있다가 우연히 미령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미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되면 걱정 마세요. 그 여자의 일은 완전히 정리됐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서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소영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령이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서정은 그날 밤 소영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알려줄 거야. 서정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 것이죠. 다음 날부터 서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의 측근들과 가까워지고 내부 정보에 접근하며 소영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친구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서정은 매일 밤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나자 서정은 미령의 핵심 비서인 장지훈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39살의 지훈은 미령의 오른팔이라 불릴 정도로 신뢰받는 측근이었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일처리도 완벽했습니다. 그런 그가 서정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김은주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성실한 자원봉사자는 처음 봐요. 지훈이 서정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미령 후보님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서정은 겉으로는 순수한 지지자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지훈을 통해 미령의 비밀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지훈은 미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문서들도 다루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은 서정을 따로 불러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데 잠깐 휴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정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과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조용한 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 씨는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아서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서정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미령 의원님을 모시게 됐어요.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정은 지훈이 미령에게 갖는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령을 존경하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죠. 의원님께서 과거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세요? 아들분 결혼식 일 말이에요. 신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정은 지훈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서울의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도연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정이 사라진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동료 교수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실 앞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 강의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도연은 점점 예민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과거가 언론에 의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도연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3년 전 도연의 제자였던 박소영의 죽음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살펴보니 의문점들이 많았거든요. 이도현 교수님, 논문 표절 의혹과 박소영 학생 사건에 연관성이 있나요? 기자들이 연구실 앞에 몰려들었고 도연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도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도연은 자신의 차 안에서 어머니 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뭔가요? 누가 이런 짓을? 침착해, 도연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 곧 정리해 줄게. 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도연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비밀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선거 캠프로 돌아온 지우는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령의 지시를 받아 여러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고 무언가를 은밀히 처리하고 있었죠. 서정은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서정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선거 때문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어둠침침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늦게 지훈은 서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캠프 사무실에는 둘만 남아 있었고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은주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서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정말 단순한 자원봉사 때문인가요?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도현 교수 관련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지훈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도망친 신부 아니에요? 그 순간 서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우는 서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 당신이 하는 질문들, 관심사들, 너무 의도적이에요. 서정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훈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정을 계속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 신부라면.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서정은 지훈이 미령의 비밀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깨달았죠.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정은 캠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 걸음 잘못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소영의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이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으니까요.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정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새벽이 되자마자 그는 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캠프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도연 교수의 도망간 신부 말입니다. 전화 너머로 미령의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죠.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1시간 후 미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미령에게 보여주었죠. 서정의 행동 패턴, 질문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너무나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들을 말입니다. 정말 그 여자가 윤서정이라고 확신하나? 미령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99% 확신합니다. 머리 색깔과 안경으로 변장했어요. 미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미령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겠어. 지우는 미령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녀에 대한 충성심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캠프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그날 오후 서정은 평소처럼 캠프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죠.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고 지훈도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이 복사를 하러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서정을 붙잡고 뒷문으로 끌고 가려 했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여기서 끝이야. 서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들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뒷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캠프에 침입한 것 같았거든요. 야, 저기 누가 왔어.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서정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언론의 공격과 학교의 압박 속에서도 그는 서정이 왜 떠났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서정아,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어. 도연이 캠프 사무실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령이 미리 배치해둔 또 다른 조폭들이 도연을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미령과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사람들로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도현 교수님이죠? 어머님이 찾고 계십니다.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서정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연은 그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캠프에서 빠져나온 서정은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의원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펜션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했거든요. 소영의 아버지 박종만은 딸을 잃은 후 진실을 찾기 위해 혼자서 노력해왔습니다. 서정이 찾아왔을 때 그는 반가워하며 맞이했죠. 서정아, 소영이가 그렇게 아꼈던 친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소영이 일을 찾아주고 있다니. 아버님, 혹시 소영이가 죽기 전에 남긴 물건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편지나 USB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박종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소영이가 마지막에 집에 놓고 간 거야. 그때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자 안에는 소영이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정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건 도연 교수와 강미령 의원의 대화를 녹음한 거야. 그들이 어떻게 논문 표절을 은폐하고 나에게 뇌물을 주려 했는지, 그리고 내가 거부하자 어떤 협박을 했는지 모두 들어있어. 테이프에서는 도연과 미령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 방식대로 해야겠어. 어머니, 어떻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서정은 테이프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소영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박종만도 테이프를 듣고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악마들이 내 딸을 정말로. 아버님, 이 증거로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소영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종만의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죠. 미령의 사람들이 서정을 추적해온 것이었습니다. 서정아, 뒷문으로 나가. 빨리. 박종만은 서정에게 테이프와 문서들을 모두 넘겨주며 재촉했습니다. 서정은 증거를 가슴에 품고 뒷문으로 도망쳤죠. 집 밖에서는 조폭들이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박종만 씨, 문 열어요. 그냥 대화만 하자고요. 서정은 골목길로 도망치며 휴대폰으로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어딘가의 창고에 갇힌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휘말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 자신도 공모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정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소영아,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둠컴컴한 창고에 갇힌 도연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어머니 미령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창고 문이 열리며 미령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도연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니? 미령이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영, 서정이 친구 말이에요. 그 애가 정말 우리 때문에 죽은 건가요? 미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어? 대답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래, 맞아. 그 여자애가 내 논문 표절건을 들고 협박하려 했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떼를 쓰더군.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했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게 죽음이지. 그 애는 선택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신 선택해 줄 것인지를. 미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진실? 미령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로 움직이지 않아, 도연아. 권력과 침묵으로 굴러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 교수직, 명성, 그 모든 게 내가 만들어준 침묵 덕분이라는 걸 잊었니?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한편 서정은 추격을 피해 도시 외곽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남긴 테이프와 문서들을 앞에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제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미령과 도연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거든요. 소영아, 이제 정말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서정이 친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은 긴장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김은주 씨. 아니, 윤서정 씨. 저예요, 장지훈입니다. 서정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혼자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복잡해 보였죠. 어떻게 이곳을? 의원님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 따라왔어요. 당신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이 방으로 들어오자 서정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죠. 저는 당신을 막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지훈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의원님과 도연 교수의 대화를 들었어요. 박소영이라는 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정은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뇌와 죄책감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의원님이 정의로운 정치인이라고 믿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대화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정은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소영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훈은 그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하지만 의원님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 언론사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해야 해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하니까요. 저는 의원님이나 도연 씨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영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만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는 의원님이 압력을 넣지 못한 언론사 연락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어요. 의원님의 부정행위들을 제가 목격한 것들 말이에요. 서정은 지훈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지훈 씨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텐데. 이미 바뀌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예전처럼 살 수 없거든요. 지훈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서정이 가진 모든 증거와 지훈이 제공한 추가 자료들을 정리해서 완벽한 제보 패키지를 만들었죠. 소영의 테이프, 논문 표절 증거,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미령의 권력 남용 사례들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훈이 신뢰할 수 있는 탐사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기자님, 저 장지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강미령 의원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살인 은폐, 논문 표절,
권력 남용.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창고에서는 도연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미령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미 시작된 일은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멈출 수는 없어.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서정과 지훈이 준비한 폭탄급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권력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저녁 KBS 대선거구 토론회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미령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메이크업을 받으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이 토론회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의원님, 5분 후 본방송 시작됩니다. 미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서정과 지훈이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서정과 지훈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송국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 특별한 준비를 마쳤거든요. 소영이 죽기 전날 몰래 촬영했던 결정적인 영상을 생방송 중에 송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정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면 의원님이 당선되고 모든 증거가 영영 묻힐 거예요.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령은 평소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각종 정책을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저는 이 지역을 위해 지난 20년간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시청률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미령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화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화면이 왜 이래? 시청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스튜디오 내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인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3년 전의 날짜가 표시되었고 한 대학 연구실의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연 교수님과 그 어머니가 오늘 만난다고 했어. 뭔가 이상해. 녹화해둬야겠어. 영상 속에서 도연과 미령이 연구실에서 나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소영은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죠. 도연아, 그 여자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미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소영이는 제 제자예요. 협박 같은 건 아닐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고? 내 논문 표절 증거를 들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게 협박이 아니면 뭐야? 스튜디오는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령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후보들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령과 도연의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간단해. 그 애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만들거나. 미령이 잠시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거나. 어머니, 어떻게? 도연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순간 영상 속에서 소영의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도연과 미령이 뒤를 돌아보며 소영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폭주했고 방송국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며 미령에게 물었습니다. 미령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미령이 말을 더듬었지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며칠간 감금되어 있던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제가 이도연입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 내부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지만 PD는 계속 방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도연은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박소영이라는 제 제자가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며 도연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표절했고 그것을 소영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영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미령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도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소영, 그리고 그 진실에서 도망쳤던 저 자신을. 윤서정, 그녀가 결혼식에서 도망간 이유도 이 모든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중계 차량 앞에서 지켜보던 서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소영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수사기관에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소영 양의 유가족과 윤서정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미령은 결국 일어나 마이크에 다가갔습니다. 강미령은 이번 선거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전국을 뒤흔들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미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정은 소영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이제 정말 내 억울함이 풀렸어.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서정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늦었지만. 아니에요. 진실은 결코 늦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날 밤 권력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비로소 친구를 위한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사건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미령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도연은 자수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사회 전체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정 선생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병원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서정은 낯익은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과 환자들,
몇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 한 간호사가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고마워요.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서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와 진실 찾기에 매몰되어 있던 몇 달 동안 정작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 진료를 시작하며 서정은 오랜만에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부터 돌보던 환자들도 있었죠. 선생님,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던 김할머니가 서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그 말에 서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복수에만 몰두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는 안 갈게요. 그럼 됐어요. 선생님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정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찾던 장소였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서정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쳤던 그날부터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나는 사라졌던 게 아니야. 서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도연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정은 자신이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복수가 아닌 정의, 증오가 아닌 치유였습니다. 소영아,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서정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 억울함이 풀렸어. 그리고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서정은 소영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오후 진료를 마치고 서정은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죠. 서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뉴스 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동기 의사인 민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그런데 이도연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 많이 원망스럽지 않아? 서정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아.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그랬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평생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도 진정한 성취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서정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환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박씨 할아버지였죠. 선생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좋지만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서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기다려 주셔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으로 좀 더 야위어지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아. 서정이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신부도 소영의 복수자도 아닌 그냥 윤서정으로 살 거야. 며칠 후 서정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었죠. 그는 미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한 후 정치계를 떠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 씨,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나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딱딱한 모습은 사라지고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정이 물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서정 씨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저도 지훈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용기가 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지만 진실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었죠. 앞으로도 가끔 안부 물어봐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좋아요. 카페를 나서며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처를 이겨내고 더 강해진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진짜 자리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라진 게 아니라 찾고 있었던 그 자리를. 서정은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를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증오가 아닌 치유를 선택한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때로는 잠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자신을 찾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